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제주가 아닌 강원이었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10월 강원 지역의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20.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고물가로 인해 제주 여행 선호도가 낮아진 데다 단풍철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한 달 강원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는 1,393만여 명,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주 개최지였던 고성을 찾은 관광객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뛰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강원자치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잠시 후 시사인 이슈에서는 지방정원을 조성해 1,000만 관광 시대를 꿈꾸는 인제군의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7개월간 전라남도 소도시를 찾은 관람객 수 980만 명, 수익금은 333억 원. 최근 폐막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야기인데요. 지역의 생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 역시 정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지방정원 조성, 지역 발전 이끌까라는 주제로 최상기 인재군수, 윤영조 강원대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먼저 인제 용대 지방정원이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선정된 부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 때문에 선정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용대리는 설악산에 훼손되지 않는 산과 맑은 하천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부지 확보인데요. 용대 관광지 1호는 저희 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인제 가을꽃 축제가 개최된 곳입니다. 진입도로, 주차장, 간선도로까지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지방정원 사업은 용대리 마을 전체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용대 지방정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제군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지 확보, 재정투자심사,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대 지방정원의 주제는 12선녀가 함께하는 선녀정원입니다.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착수해서 오는 27년까지 1차로 15헥타의 7개의 주제정원을 만듭니다. 소나무 숲과 폭포 등 기존 지형이나 시설을 활용한 특색이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주재원실, 정원 지원센터, 정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 계획입니다. 네. 2차로 지방 정원과 마을을 연계해서 꽃을 심고 나무를 갖고 숲을 만들고 자연 친화적 하천을 조성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용대 지방정원은 민서 8기 인재군정의 공약 중 하나인데요. 지방정원을 확실히 키워야겠다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용대리는 백담사와 백담계곡, 황태마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해마을, 한국 시집박물관, 여치역, 서예관 등 문화자원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가 백담역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용다 지방정원에서 열리는 인제 가을꽃 축제는 올해 2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면서 용대 지방정원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잘 연계하면 꽃과 맑은 물, 아름다운 설악산이 함께하는 전국에서 가장 멋진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교수님,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정원 조성 활성화 분위기가 요즘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순천만의 성공 사례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순천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어떤 거라고 분석하고 계시고 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2013년도에 처음 개최가 됐습니다. 사실 그 개최 당시에는 성공 여부를 누구도 장담을 못했는데 2013년도에 잘 해내고 또 올해 또 2023년도에 두 번째 또 국제정원 박람회를 잘 끝냈거든요. 예. 사실 이 성공 요인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좀 해보면 가장 큰 것은 사실은 그 지자체장의 어떤 그 사업 의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들이 가장 또 성공 요인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연속성.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하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순천에서 굉장히 그 조직을 연속성을 좀 유지를 했다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순천 시민들의 협조입니다. 그리고 협조와 참여인데 이 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그 문화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천만의 생태 자원도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순천이 이 두 정원 박람회를 잘 개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천의 규모와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순천이 처음 전략으로 내세웠던 생태적인 자원 부분이 인제에서는 좀 벤치마킹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제는 사실 순천보다도 사실 더 많은 자원들, 좀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교통 시스템 부분도 인프라 부분도 지금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정원에서는 인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자원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들이 인제만의 특화 전략으로 지방정원을 특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수님, 시스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순천만 사례에서 보니까 주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주민 참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주민들께서 꽃을 심고 가꾸고 정원사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 오셨습니다. 향후 좀 더 전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마을 주민, 마을 법인, 정원 전문가 등 다양한 마을 구성원이 참여하는 용대 정원마을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원사를 양성해서 주민 주도형 마을 정원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대단합니다. 사실 정원 사업을 준비한 초반부터 주민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마을 곳곳에 마편초, 구절초, 국화, 청보리 등을 심어서 마을 정원 사업의 희망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두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왜 순천은 국가정원이고 인제는 지방정원일까? 그렇다면 국가정원하고 지방정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교수님, 그 이유하고 지자체들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풀어주실까요? 먼저 그 얘기 전에 네. 이 정원이 뭔지 또 그리고 또 조경은 또 뭔지 예. 이 부분을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원이란 부분은 굉장히 사적인 개념이거든요. 옛날 역사부터 같이 지금 온 개념인데 네. 울타리가 쳐진 낙원을 뜻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 사적인 공간이죠. 근데 이 공간이 지금 국가정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토리를 보면 순천만 국가정원 이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되고 이후에 정원이 굉장한 붐을 일으킵니다. 10년 전부터.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전 국민들이 정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정원을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그리고 공동체정원, 민간정원 이렇게 네 개로 처음 구분하고 지금은 그 부분이 모델정원이나 실습정원으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원 부분은 이런 사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 말씀드린 정원이 근대 공원이 나오면서 조경의 개념으로 갔다가 이 조경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했었지만 앞으로의 도시의 문제는 정원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제1호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법이 정해지고 나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좀 됐고요. 2호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면적 규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그리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요건을 좀 가지게 돼 있고요. 예. 그 정원마다 수용해야 될 주제 정원의 개수 또는 녹지율, 녹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원이 3년 운영을 잘 하면 국가 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 정원은 2개소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지정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텐데 지난해 수목원법이 개정돼서 국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교수님? 네. 그 사실 지금 보면 전라도 지역에 하나, 예. 경상도 지역에 하나, 그렇죠. 울산하고 순천에 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아마 허영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 국가 균형 측면에서 이 좋은 정원을 전 국민이 향유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발의를 해서 아마 법안이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그 지방 정원도 갖고 싶고 국가 정원도 갖고 싶고 전 지자체들이 다 갖고 싶겠지만 예. 이런 그 제도가 생기면서 이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전 지자체가 전부 국가 정원을 좀 하고 싶어하고 지방 정원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산림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들, 어떤 주제들, 어떤 특징들을 특징 지어가지고 주제를 차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강원도의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정원 추진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지방정원 먼저 말씀드린 대로 3년 운영을 잘 하면 네. 평가를 받아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정된 면적 조건 30만 제곱미터를 충족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각 지방정원이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영월은 벌써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영월도 또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인제 또한 사실 그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을 3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3년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먼저 말씀드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만큼 정원에 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국가정원으로 가는 평가에 가장 척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들이 경기도의 세미원입니다. 거기가 지방정원 지금 경기도 1호로서 올해 아마 그 잠정 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민의 참여나 아니면은 그 재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그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제 쪽에서는 미리 준비를 좀 해서 좀 더 그 문화가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강조를 한다면 나중에 이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순천의 경우 보니까 국가정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 소득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6천억 원 규모의 산단 지정,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 정부 예산 2천억 원을 지원받는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또 확보를 했군요. 군수님, 인제군이 지방정원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순천단을 비교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잘 참고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용대 지방정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2027년 개통하는 백담역과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사계절 볼거리가 가득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치는 경유지가 아니라 머무는 목적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매년 80만 명이 몰리는 백담 계곡 트레킹 조성 사업이 이제 공정률 70%를 넘고 있고요.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담사의 세계적 설악문화관이 건립됩니다. 예.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정원 사업으로 용대리 전체를 겨울에는 황태가 익어가는 곳, 봄, 여름, 가을은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새가 찾아오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조성을 통해서 인제 가을 꽃제가 더 많이 발전해서 함께 상승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각에서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외지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몰두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인제군이 지방 정원을 잘 조성하고 좀 더 나아가서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과제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 먼저 말씀드렸지만 정원의 개념 자체가 안전한 울타리 안의 낙원입니다. 사실 지방 정원이라는 법적 체계를 만든 거는 인제 군민들이 그 정원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말씀 주신 것 같이 외지는 부가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제 군민들이 그 정원에 와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을 정비를 하고요. 예.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재 군민들이 누릴 수 있어서 그 정원에 오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행복감을 가진 군민들을 가진 정원에는 외지에서 다 자동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시설 위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걸로 전락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군민들이 조성 단계부터 지방 정원의 조성 단계부터 다양하게 배출된 시민 정원사들이나 군민 정원사들이 조성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지방 정원을 같이 만드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런 노력들이 잘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정리되고 그 국가 정원으로 갈 때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역시 또 중요할 것 같고 주민들의 참여를 등에 업고 군수님께서 이제 용대지방정원 성공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우리 용대 지방정원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참여 문제 이런 거는 기존에 다 해왔고 또 그동안 연마한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39억 원을 이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 주재 정원을 조성하는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만드는데 한 200억 이상 돈이 들 걸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해외나 국내 다른 지방정원 가운데서 인재지방정원 조성에 도움이 될 만한 정원 조성 활성화 사례가 있을까요? 벤치마킹 할 땐 또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 주민 참여를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지방 정원에서 그리고 또는 지금 뭐 먼저 말씀드린 선도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사실 프로그램 부분은 먼저 시작한 순천이나 태화강 부분에서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작가들에 대한 등용문이 되는 정원 박람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참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자체 꽃박람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정원이 좀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땅에다가 정원들을 만드는 경우 또는 예. 아예 못 쓰는 땅, 물이 넘치는 땅에다 만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예. 인제 같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제군에서는 해외 사례 중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못 쓰는 땅을 다시
재생하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자원들, 수목이나 아니면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 부지 자체가 굉장히 그 산수 경관도 수려하고요. 그리고 물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송림이라는 굉장히 좋은 요소, 소나무 숲이 있고, 근데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들,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좀 교통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살리는 그 예를 독일의 예나 아니면은 다른 지방 정원의 부분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마무리하는 정리 말씀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사업 준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원 지방 정원이 선정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덕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진을 잘 그려서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걸 잘 옮겨서 또 현지도 확인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생방송 인사이드 시사인 이슈에서는 지방정원 조성 지역발전 이끌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두 분 이슈워드 뭘로 하시겠습니까? 먼저 군수님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네, 조화와 균형입니다. 예. 용대 지방정원은 설악산의 천혜 비경을 배경으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잘 맞춰서 자연과 정원이 정화로운 아름다운 마을 정원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조화 균형을 꼽아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내내 말씀드린 참여로 하겠습니다. 참여요. 예. 이 참여 부분은 먼저 이제 정원 문화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참여 없이는 사실은 이 정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대부분의 순천이나 태화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관주도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따라오는 형식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정원들, 또 지방정원, 국가정원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정원 문화에 충분히 향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지방정원이 되고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워드 군수님께서는 조화와 균형을 꼽아주셨고 교수님께서는 참여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남도의 소도시 순천은 국가정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없던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낸 성과는 아니겠죠. 인제 주민부터 군수님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똘똘 뭉친다면은 순천의 기적이 인재의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선기 인재군수 윤영조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30일 목요일 생방송 더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옷차림 좀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